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61세 윤동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아침, 동미는 부엌에서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도마 위에 쌓인 재료들, 끓어오르는 냄비들, 반나절을 쉬지 않고 음식장만을 하는 동미의 손. 여보, 이제 그만 좀 해. 허리 또 아프다고 그랬잖아. 중권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동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허리를 주무르는 손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2주에 한 번 외동딸 수아가 새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오는 날이면 동미는 이렇게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수아가 시댁에 살면서 아이 셋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사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였습니다. 우리 딸 애들이랑 지지고 볶으며 밥할 시간도 없을 텐데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쯤 수아가 새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엄마 앞에서만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또 이렇게 많이 해놨어? 부엌 한쪽에는 플라스틱 통에 담긴 반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치, 갈비찜, 고등어 조림, 나물들, 심지어 고기 재워둔 것까지. 해질 무렵 수아는 차 트렁크 가득 음식을 싣고 돌아갔습니다. 고마워 엄마, 또 올게. 차가 사라지자 동미는 현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유, 허리야. 중권이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동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동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수아가 조금은 편해지겠지.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수아의 시댁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월요일 저녁 수아의 시댁. 시어머니는 딸을 불렀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와. 내 올케가 친정에서 또 음식 한 보따리 가져왔더라. 시누이 식구들까지 모인 식탁에 동미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올케 친정 어머니 요리 솜씨 대단하시네. 그러게, 우리 엄마는 별로인데. 하하.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야? 시끄러. 내가 안에서 그렇지 음식을 맘먹고 했다 하면 얼마나 맛깔나게 하는데. 그래도 뭐, 맨날 이렇게 보내주시니 편하긴 하지. 참 너 집에 갈 때 좀 싸가 알았지? 저렇게 꼭 시누이에게 음식을 싸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뼈 빠지게 만든 음식을. 하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댁에 살면서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저 엄마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또 2주가 지나고 수아가 오는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동미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엌을 지켰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수아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잘 아니까요. 칼로 물을 썰다가 손끝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칼에 베인 것입니다. 동미는 황급히 물로 씻고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괜찮아. 계속해야지.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동미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수아 엄마. 중권이 아내를 발견하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동미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탈진입니다. 많이 무리하셨나 봅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동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링거가 꽂힌 손, 온몸의 무기력함. 수아에게 연락해야 하나? 중권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뭘 했어? 이제 그만하라고 했잖아. 미안해, 여보. 걱정 끼쳤네.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수아한테 연락할까? 동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 나 괜찮으니까. 하지만 중권은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동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아가 놀라겠네. 걱정하겠어. 다음 날 오전 수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아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새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급히 온 모양이었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동미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아가 엄마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손에 붙어 있는 반창고, 요리하다 칼에 베인 상처. 수아의 눈이 병상 옆 작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약국 봉지에서 보이는 허리 통증 약. 엄마, 이게.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애들이랑 지지고 볶느라, 정신없이 사느라, 엄마가 우리 챙겨주느라 이렇게까지 힘든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수아야. 엄마는 괜찮아. 동미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새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는 나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드시고, 손도 다치시고, 허리도 아프신데 참으시고.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몰랐어. 아니야, 우리 딸.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하지만 수아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병실에서 수아와 함께 있던 오후, 수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옆에서 중권이 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받아봐. 수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아야, 이번 주는 친정에서 음식 못 보내주니? 우리 딸내가 오기로 했는데 매번 보내주다 갑자기 뚝 끊으면 어떡해. 수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것도 과로로 쓰러져서 누워 있는데 음식을 달라고?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중권이 조용히 수아의 손에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저 수아 아버지입니다. 아, 예. 사돈 어르신. 제 아내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져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중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셨군요. 빨리 쾌차하시길. 감사합니다. 중권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미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야지 당신. 중권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도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동미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수아를 본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내 친정 어머니 괜찮으시대? 네, 다행히 퇴원하셨어요. 그래. 아유, 그깟 음식하는 거 얼마나 힘들다고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해. 내 어머니도 몸이 꽤나 약하신가 보다. 비아냥거리는 투의 말투였습니다. 수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하신 거지? 어머니.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병원에 입원했어요. 과로 때문에요.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내가 뭘?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음식을 만드셨는지 아세요? 손도 다치시고 허리도 아프신데 참으시면서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음식으로 시누이네까지 불러서 잔치를 하셨죠?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 없이요. 너 지금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내가 처음부터 음식 챙겨오라고 시켰어?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엄마가 너 갈 때마다 싸보내니 버릴 수도 없고 먹게 된 거지. 맛있다고 먹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먹어줘서 고마운 줄 알라고? 엄마가 피땀 흘려 만든 음식을 손을 다치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며 만든 음식을 먹어줘서 고맙다고. 그 순간 수아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알겠어요. 수아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뭐 하는 거야? 현민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분가할 거야. 당장. 갑자기 왜 이래? 당신은 선택해. 수아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편에 설 거면 여기 남아. 나는 아이들 데리고 나갈 거야. 현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물쭈물했습니다. 나는 빨리 대답해. 같이 가. 현민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수아와 현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새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일요일 교회에서 시어머니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며느리가 나갔다며요?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갑자기 대들고 소리 지르고 나가버렸어요. 암만 잘해줘봐야 저 따위라니까요.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동미의 친구였습니다. 아니, 사모님, 제가 수아 엄마 친구인데요. 아, 예. 수아 엄마가 과로로 쓰러진 건 알고 계시죠? 병원에 입원했는데 문병 한 번 안 가시고 음식을 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매번 수아 엄마가 해보내는 음식으로 딸네 식구까지 불러 잔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식간에 동네와 교회에 진실이 퍼졌습니다. 며느리 등쳐먹는 뻔뻔한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체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달 후 수아의 새 집.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였습니다. 새 아이가 거실에서 뛰어놀고 현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동미와 중권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새 집 어때? 좁긴 한데 그래도 우리끼리 사니까 좋아. 좋다, 좋아. 우리 딸 얼굴이 제일 좋아 보여. 동미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현민이 나와 장모님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책임했습니다. 됐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지. 중권이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제가 살림도 육아도 수아랑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동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아가 설거지를 하려는 엄마를 막았습니다. 엄마, 내가 해. 저기서 쉬고 있어. 그래, 알았어. 미소를 띤 동미는 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키웠구나. 칼에 베었던 손의 상처를 보며 동미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동미와 중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중권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음식 싸주는 숙제 안 해도 되니까 좋지? 그러게. 가끔 여유 있을 때만 해주면 되니까.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고마워, 여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엄마 때문에 오빠네가 나갔다며 받아먹을 음식이 없으니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도 더 이상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잃고 아들네를 잃고 동네에서의 명예까지 잃은 시어머니. 쌤통이었습니다. 윤동미 씨는 이제 딸 걱정 대신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 손주와 함께 행복하게 웃는 수아의 모습을 보며 동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한 일은 딸을 지켜낸 것이라고.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희생하시는 어머니가 계신가요?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미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영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